음, 이번에는 농기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저기 뭐 트랙터가 지금 굴삭기에 가려져 있습니다. 그래 일반적인 뭐 불도저나 이런 거는 농가에서 쓰는 게 아니죠. 저 뭐 공투 저 멀리 있고 어제는 저거 갖고 좀 일 좀 했습니다. 근데 여기는 또 이제 55마력. 지금 저쪽에 있는 건 135마력이에요. 그 굴삭기 뒤에 있는 트랙터는 135마력, 얘는 55마력, 그리고 지금 75마력짜리는 논에 이제 모시느라고 거기 나갔습니다. 보시면 이게 저희들이 신경 쓴 게 굉장히 깊습니다. 저기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. 앞에 나를 갖다가 없죠. 막 얼마나 저희 밭을 갖다 깊이는 이 깊이가 약 한 70cm 정도 되는데 70cm를 막 긁고 다니는 거예요. 막 휘어지고 부러지고 해서 막 떼어 가면서 이거 한 개만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을 이게 세 개째죠. 세 개째 지금 막 부러지고 휘어지고 해서 더 이상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여기 휘어진 거 보시죠. 부러지고 막 한 거. 네, 그렇게 해서 우리 과원을 갖다가 전부 쟁기질 해가면서 했던 겁니다. 이 두꺼운 쇠가 막 종이장처럼 칼날처럼 막 얇아졌잖아요. 그죠? 원래는 이렇게 날이 있던 게 아니에요. 원래는 막 이게 3T라고 하는 2.5T인가 3T 같은데 하여튼 이 정도 굵기에 저기였는데 이렇게 됐습니다. 뭐 저기 여기 뭐 두 개짜리도 있고 이 두 개짜리는 작은 게 끌죠. 돌수직기들, 돌파쇄기, 돌수직기, 이거는 쟁기, 그리고 뭐 역시 뭐 땅속 작물, 수확기, 비료, 살포기, 이런 거는 이제 요소 같은 거 포대걸음으로 나오는 것들 있죠. 비료 살포기 하는 거, 그리고 요거는 뭐 우리가 만든 제초 뭐 하고 하는 거, 이런 거. 이거 감자 파종기입니다. 감자 파종기. 저거는 이제 퇴비 살포기,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묘목할 때 쓰는 것들. 야, 이것도 보세요. 이거 부러져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다 부러져서 나중에 뭐 유압이나 뭐 혹시나 쓸까 싶어서 하는 거예요. 이거는 집게죠. 다 부러지고 막 했던 흔적들, 연장들, 저또 로타리, 지게발, 쪽바가지가 여기 있었구나. 브레이크. 이것도 역시 파종기. 요거는 일단 하나 사놨는데 아직 안 써봤어요. 거의 새 건데 이거는 이제 저 뒤에 유압으로 올라왔다 내렸다 하면서 작업기죠. 사과밭이나 이런 데서 트랙터에다 매달고서 쭉 앞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가 뭐 열매 같은 거 따는 거 혹시나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어느 날 이제 중고 저기 뭐 농기계 센터를 갔다가 미리 하나 사다 놨습니다. 요거는 그 고철 것만 주고 갖고 온 건데 이건 두둑 성형기예요. 인삼둑 성형기라는 거죠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거 땅속 작물 수확기. 다음에 돌 골라내고 할 때 하는 거. 요거는 굴삭기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높은데 나무 위에 같은 거 이제 열매 따는 거예요. 이거 뭐 감나무 따려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요거 나중에 혹시라도 뭐 무슨 작업 같은 거 할 때 필요할까 싶어 가지고 사놨어요. 즉 이걸 이용해서 사실 저쪽에 있는 지붕 같은 거 작업을 좀 하려고 해요. 여기도 또 쟁기가 또 있네요. 예, 하고 요게 바로 이제 제초기예요. 제초기인데 이건 트랙터 뒤에다 매달고서 쫙 앞으로 가면서 이제 하면 됩니다. 그냥 앞으로 회전도 되고 그리고 이제 수직으로 쓰기도 하고 각도 조절 되고요. 그런 회전 여기 식 이제 제촉입니다. 얘를 이렇게 매달아야겠구나. 근데 여기다 놓으면 얘 어떡하나? 굴삭기가 와서 들어가서 밖에 놓고서 연결을 했는데 조금 있으면 얘를 써야 하기 때문에 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.
얘네들은 이제 저희들이 현장이 크다 보니까는 이제 배수로 같은 거 통로 만들고 저 하다가 이제 다시 빼서 쌓아놨다 또 다른데 또 하다 보면 통로 또 하고 하는 거죠. 포크레인이 막 찍고 막 당기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부셔져요. 자꾸 부셔집니다. 점점 짧아지죠. 우리 지을 때 파이프. 저거는 이제 우리 충청도 홍성에서 이제 우리 희철 씨가 필요 없다고 해서 여기 갖고 왔어요. 고맙습니다. 이거는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 그것도 만들다고 했잖아요. 커피숍도 만들고 뭐도 이렇게 쭉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은 나중에 정자 같은 것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. 그때 정자에 받침으로 쓸까 하고서 필요 없다고 치워줄 수 있으면 치워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주워다가 여기다 일단 갖다 놨어요. 이렇게 하고. 이거 이번에 현장 들어가서 와장창 깨졌습니다. 광원조성 갔다가 너무 돌이 많아서 거기 또 너무 밟고 다녀가지고 불도저가 살살 미리 하는데 너무 세게 밀어 싸가지고 뭐 견적이 580 나왔다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번호판만 반납을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. 쟤는 저기는 15P짜리 얘는 5P짜리 불도저지만 쟤는 15P짜리. 사실은 저 녀석이 여기서 불삭기하고 불이 많이 다 했다고 봐야죠. 쟤는 그냥 기념품으로 안 팔고 고철값 얼마나 나오겠어요. 사실 안 팔고서 나중에 이제 내가 젊었을 때 저거 갖다 이랬었구나 하고서 뭐 갖고 있어 볼까 해요. 어딘가 한쪽에다가 애들도 불도저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하는 뭐 그런 형태로 기념품으로 한번 놔볼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 뭐 안개 낀 이런 추원의 경치 한번 보시고 좀 좋죠? 괜찮죠? 지금 여기가 저쪽이 정남향이에요. 정남향. 그리고 여기가 정동향. 그리고 여기가 서향. 그러니까는 저희 땅은 남동향이죠. 남동향.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서쪽과 동쪽이 막혀 있잖아요. 그리고 북쪽도 막혀 있고, 그리고 저 멀리에 남쪽도 막혀 있고, 약간 분지 형체처럼 돼 있죠. 그러니까 아무리 태풍이 세게 불어도 여기는 벌판에서 부는 바람들 혹은 강가에서 막 부는 바람들, 바닷가에서 부는 바람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. 남동향에 약간 분지 형태로 들어있는 살짝 밭 같은 승용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경사도 상당히 괜찮죠. 입지 조건이라는 건 주변의 입지 조건을 좀 많이 보셔야 하는데, 입지 이제 호두 과원을 조성하실 때 입지 조건을 좀 많이 따지세요. 전에 어느 친구가 전남 쪽으로 땅을 자기가 찍어 놨는데 마지막에 한번 가봤다 달라고, 그래서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. 뭐 그런 거라도 도와줘야죠. 그래서 뭐 가봤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제가 느끼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줬습니다. 그게 도와주는 거니까. 그런데 그리고서 그 친구는 포기했어요. 땅값이 싸다고 싼 게 아니에요. 잘못하면 아휴 큰일 납니다. 그래서 그 친구는 이거는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안 되겠다. 그 조건이 지형지세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세였습니다. 즉 뭐냐면 거기가 맹지였고 그 옆에 있는 분을, 그 맹지를 뚫을 수 있는 분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그분이 더 뭐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야, 너 잘못하면 저 노인네한테 너 평생 머슴 산다. 너만 머슴 사는 게 아니라 네 자식들도 대대로 네가 이 땅을 갖고 있는 동안 대대로 머슴 산다.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땅값이 쌀 거 아니에요. 그죠?
왜 동네 사람들이 땅값이 싸고, 응? 그리고 인심들이 좋으면은 그 땅을 동네 사람들이 왜 안 샀겠어요? 근데 그게 아닌 무언가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전 조언을 했고, 그 조언을 그 친구는 받아들이고서 포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런 지형 지세도 봐야 하고 주변에 있는 수종들도 좀 봐야 하고, 주변의 수종들을 보면은 아 여기가 물이 어떻게 되고 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. 계획적으로 이제 잡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 여기 도로 관계라든가 그리고 인간 세상, 제일 모르는 게 사람 속 마음이라고 했죠. 진짜 그건 잘 안 보여요. 인간 세상, 호두밭에 해로운 인간들 꼭 있습니다. 우리나라 호두 산업에도 해로운 인간들 꼭 있죠. 어떻게 하면 뒤로 등쳐먹을까,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, 어떻게 하면 저 새끼 노하우나 정보를 좀 빼나갈까. 다 그놈이 그놈이죠. 뭐. 하나 다 그렇게 모여서 또 사는 겁니다. 예? 아,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뭐.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. 한 번 배신한 놈은 두 번도 배신해요. 아직까지도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배신하고 어땠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해로운 사람 많아요. 아픈 가슴 많습니다. 한 번 배신한 놈은 두 번도 배신한다. 한 번 도둑질한 놈은 두 번도 도둑질한다.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.